저는 조금 말씀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 또 기존에 지자체 중심이 돼서 교육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신 것은 대단히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느끼는 부분이 실제로 지자체가 느끼는 부분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하전학당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전학당은 아까 윤미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함양을 말씀하셨는데 함양 같은 경우는 약 한 190억 정도의 학교 장학금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 어쨌든 44억 정도를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내용을 보면 장학금이 우리하고 비슷하면 1억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10억이고요. 그게 이제 교육 부분이겠죠. 그리고 합격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12억입니다. 아까 3억 사업 말씀하셨던 부분은 학교로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함양고등학교 가장 진학이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학교에.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억이 되는 거죠. 함양에 있는 고등학교들에게 주는 금액이.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1억 6,550만 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설이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남해는 나가보면 양도장에서 나오는 수익 때문에 이자분은 모두 장학금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 하전학당과 그 다음에 아까 영어 해외 배낭여행 요까지 보면 전부 다 지자체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하전학당에 제가 금액을 조사하면 4억 6천 정도가 들더라고요. 1년에. 그리고 배낭여행 해외 영어 전 체험이 2억 8천이 되고 이 돈이 무려 7억 4천입니다. 7억 4천이 학교로 전달이 되면 학교당 1억이 배당입니다. 학교당 1억이 배당이 돼서 학교는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의하면 저는 지난 제가 자료를 좀 몇 개 뽑아봤는데요. 기숙형 공립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1고등학교 기숙형 공립학교거든요. 예, 이 학교 그 기숙형 공립학교가 만들어진 시기가 2008년입니다. 이때 전국에 있는 그 600개 농어촌 학교를 뽑아서 그 중에 82개만 줬습니다. 그 중에 남해 제1고등학교 들어갔고요. 이 학교에 교육부에서 준 돈이 무려 40억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 440억 중에 총 전체 600개 학교 중에 70개 학교에 준 금액이 400억이 넘어요. 이 400억을 학교로 다 나눠줬으면 학교당 7억이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1고를 비롯한 군에 한 학교에만 줬어. 그게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편중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1고는 그때 받았던 예산으로 학교가 시설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만약 그 돈이 학교로 일선 학교로 모두에게 돌아왔다면 학교는 엄청 변했겠죠.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하전학당에 들어가는 7억이 넘는 돈, 하전학당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7억이 넘는 돈을 학교로 주면 학교는 그만큼 풍부하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 지금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대략적으로 저희 학교에 1년에 1학년, 2학년의 보충 수업입니다. 1학기, 2학기 때. 여기 한 3,400이 됩니다. 1인당 나누면요. 이게 한 14만 원 정도가 돼요. 3,400만 있으면 한 학년에 또 2개 학년의 보충 수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1억이면 시설이나 각종 다른 내용들도 지원이 되면 학교가 훨씬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하전학당이나 그리고 소수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받는 해외 연수를 간다는 자체가 어쨌든 교육의 평등성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교육기본법 보게 되면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위치에 따라 절대 차별받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교육기본법 5조에 보면 지자체나 국가는 반드시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해군이 하고 있는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약 한 7억이 넘는 돈을 사실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인원이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전체 학생 중에 몇 프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시 입학해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중복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 아이들은 다시 대학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또 그 중에 만학숙을 들어가고 2중, 3중, 4중 혜택을 받는 거죠. 나머지 95% 넘는 아이들은 모두 거기에서 사실은 제외되고 있다는 부분은 하전학당의 가족이 있는 약간의 어떤 평등성에 대한 받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에서 어쨌든 교육은 공공의 개념이니까 공공의 개념에서 볼 때 교육의 평등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어쨌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자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에 사업을 발표를 하실 때 또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뭐 계획은 잡혀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 아니면 사실 저는 조금 오늘 올 때 간담이라고 해서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까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너무나 많으니까 실제로 학교 내에서 느끼는, 아이들이 느끼는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심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심화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잘못된 교육 구조 때문에 지금 이제 불평등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랬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30분은 다 쓰셨고 이제 6명이서 한 명씩 발표를 해야 되지 30분 다 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일주일 발표식이 되는 거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주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곧 지자체가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것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 그리고 정말로 하전학당을 하고 있는 이유나 해외 배낭 여행을 가는 이유도 농어촌 살리기 거잖아요. 이 5만 인구가 안 되는 이 남이라는 지역에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더 많은 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평등성이 입각한 이런 뭐 어쨌든 교육에 대한 토론이나 입안들이 좀 나와서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사업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첫 번째 가장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제가 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그동안 여기에 2009년부터 해왔던 것들에 대한 노고에 기획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그분들의 노고를 깎아내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하전학당이나 해외배낭연수에 들어가는 그런 실제로 이제 교육에 투입돼야 될 예산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7년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 교육기본법이라는 사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이 법 때문에 지자체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3조 3항에 바라보면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임금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실제로 남해에 적용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로 쉽게 말하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고등학교가 40억이 넘는 학교에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그러면 남해고, 창성고, 해성고 이런 학교는 뭐인데 왜 여기만 주냐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저희 학교에 창성고등학교 기술을 지어줬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2015년부터 그런 교육 지원 사업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남해, 하동, 사천 이런 지역 전국의 71곳에 해당하거든요. 남해는 지금 현재 그곳에 해당을 하면서 2015년부터 학교의 일체 지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까 제가 기술공립학원이었던 제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육부가 지정한 기술공립학교는 제로성 게임이잖아요. 윗돌 빼서 윗돌 고는 거잖아요. 약한 아이 왕따시키는 거. 그럼 제일고는 예를 들면 제일고가 제가 대망이가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교육부가 시행했던 사업 중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농어촌 살리기 프로젝트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학교 한 학교만 살려준 이 경우가 결국은 지역의 농어촌 학교를 다 죽이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경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해 있는 학교들 6학교를 모두 살리려고 하면 정말로 공교육을 바로 살려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남해가 사람이 더 많이 사는 지역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이제 이 규정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아마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학교 지원이 끊어져 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로 체험의 형태로 학교 예산을 제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부산대학교를 제일고와 남고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대학 박람회 제일에 갔다 왔고요. 이게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그 행사들을 바라보면 학교가 주체가 아닙니다. 모두 지자체가 중심. 그러니까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행사를 짤 수 있고 아이들을 독려할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데 지자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새 주인은 학교의 주인들인 선생님, 학생들 날아가고 지자체가 먼저 나와서 행사를 추진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결과로 볼 때 어쨌든 학생들이나 학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물론 이제 지지나 행사는 대단히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은 이게 그 어떤 행사를 누가 주최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모든 권한을 추미하고 학교는 그 권한에 따라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가장 많이 아쉬워서 제가 이제 뭐 다른 것들 떠나서 교육의 환경 개선을 이제 놓고 보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청송고등학교는 이제 뭐 사립이고 그래서 두 학교는 사실은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일고나 이제 해성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막강한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강화되는 부분인데 이런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점차적으로 극복돼야 될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육 환경 개선 중에 교육 활동 및 수업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충 수업의 지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성고등학교는 야간에까지 수업을 지금 현재 한두 명이서도 수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모두 아이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지원이 되게 되면 얼마나 풍부한 사업들이 학교 안에서 녹여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간에 수업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사가 할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쨌든 가정학당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농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교과 중심의 동아리나 교과 중심 수업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게 농교육의 특징이니까. 그럼 아이들은 어쨌든 대학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을 가면 돈이 드니까 하전학당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죠. 구조적으로 하전학당이 많이 온 거지 하전학당에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메리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학교에 녹여서 방과후 수업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학교에서 녹여내서 강화시킨다면 공교육이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공교육을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다. 얼마나 모양새가 좋습니까? 근데 지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공교육 살리기를 지역 인재 육성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뭐가 주객이 전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내려오시니까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특기적인 프로그램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 학교를 이제 권한을 줘서 학교가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지금 우리 남해는 비평준화 지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학습 분야가 많습니까? 이 아이들 누가 치료해 줄 겁니까? 학교가 해야죠. 학교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학교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산 투입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내려오신 분들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학교 들어와서 그 아이들에게 교과가 아니라 다른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준다면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가 되잖아요. 그럼 학교에 아이들이 와요. 이게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교육의 장점 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석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교가 연계해서 동아리 대회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대해서 주최한 꿈찾기 행진대 정말 많은 애들이 들어갔거든요. 동아리를 서로 이렇게 대회를 학교가 중심에서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는 아니면 뭐 교육단체가 하든 뭐 시민단체 아시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어린이날 행사 남의 주민단체 중에 JCI가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행사는 주민단체 지역에서 주민단체가 하는 게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거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 학교 간의 서열 격차 해소가 또 교육 환경 개선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지역 간 격차는 정말 크거든요. 남해가 지금 선생님들이 정말 오기 싫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미조초등학교와 미조중학교와 상주초등학교가 준벽지가 되었겠습니다. 내년에는 남면초등학교가 준벽지가 됩니다. 왜 준벽지를 주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안 올라오니까. 근데 왜 안 옵니까?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문화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진주나 마산을 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같은 그 문제는 각 부임에 온 선생님들이 8시 반이 되면 차가 다 끊어집니다. 아시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남면에서, 이동에서, 상주에서 8시에 왔거든요. 캄캄한 정말 어둠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면단의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문화시설이 업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업으로 오고 싶잖아요. 그럼 업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문화체험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차를 마련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특정 지역을 위한 게 아니고 남면, 서면, 삼동, 손주미죠. 장성까지 10시나 9시까지 군지자체가 운영하는 버스를 운영한다면 얼마나 안전하게 아이들이 귀가하고 부모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버스보다 훨씬 안전하죠.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자유학계제 때문에 스쿨버스가 지금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남해군에 있는 운송회사도 활용해서 이 부분을 강화한다면 남해가 어쨌든 9시, 10시까지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를 저는 정말로 한다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느끼는 남해에 대한 문화적인 또는 환경적인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를 시행하면 제가 볼 때 지자체는 남해군은 정말 학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각 부임원 선생님들은 차가 없습니다. 물론 버스비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해의 면단이 모든 초등학교들이 다 죽어서 면단위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명분이 지금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더 강화되게 되면 작은 학교도 죽습니다. 그럼 이 고등학교 6개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학교는 죽었다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초등학교를 죽였던 역사를 되짚어서 고등학교에 대한 지역 격차나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 간의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들 혹은 재정 열악한 사립들 또는 정보거든 이런 학교들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배에 대한 부분에서도 벗어나자. 실제로 전남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어긋나지만 실제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전남의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정말로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해 이렇게 계속 20년 넘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느꼈던 학교의 불편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그 말씀 제가 듣고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0시쯤 시작했다면 참 좋았거든요. 참 여러 가지 말씀 참 기다려 들었는데 좋은 말씀을 핵심은 지는 거 아닙니다.